LA 카운티 내에서 지난 8일부터 행정명령 완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카운티 내 162군데 업소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내 260개 양로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선 17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14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여름학기가 6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름학기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대학 상당수가 올 가을학기 온라인과 캠퍼스 수업을 병행하고 기숙사를 일부 학생들에게만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학 입학을 앞둔 고교 졸업반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벤나이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매장 직원을 폭행한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연구소에 따르면 봉쇄 조치 완화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성 증가로 8월 4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13만 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일하러 가는 게 두렵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던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스티뮬러스 체크를 디렉 디파짓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LA 시간으로 오는 13일 오전 6시까지 국세청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에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던 한국에서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우려에도 주요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바이나우 플라이앤데이트, 5월 21일까지 한국행 항공권 최대 20% 할인 특가, 그리고 최대 3회 변경 수수료 면제 혜택도 드리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91명이 추가돼 총 32,258명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39명이 추가돼 총 1,569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지역별 확진자 분포도에 따르면 한인타운에 184명, 행콕팍에 71명, 파크라브라에 13명의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이 밀집한 도시 중에는 글렌데일에 738명, 토렌스에 315명, 버뱅크에 304명, 가디나에 185명, 베버리힐스에 119명, 라미라다에 76명, 그리고 세리토스에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38만 4,974명, 사망자는 8만 1,732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6만 8,691명, 사망자는 2,773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비즈니스들을 불시로 점검한 결과 카운티 내 162군데 업소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 밖에 로컬 소식 안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내에서 지난 8일부터 행정명령 완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카운티 내 162군데 업소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은 운영을 재개한 410곳의 비즈니스를 불시로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62곳에서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얼마나 업소 운영 중단 조처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페러 보건국장은 주민과 비즈니스 업주 모두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LA 카운티 내 양료병원 모두 260곳이며 직원 2,400여 명과 환자 5,020명 등 모두 7,250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료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722명으로 LA 카운티 전체 사망자의 47%를 차지했습니다. 한인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양로병원에서도 다수의 사망자들이 발생했는데 알로콧 양로병원에서 14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으며 그랜드팍 양로병원에서 24명이 사망했습니다. 중앙양로병원에서는 8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올림피아 양로병원에선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썰레이 양로병원에서도 1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카운티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한인타운에서 14명, 그리고 윌셔 센터에선 13명이 보고됐고 리틀 방글라데시에선 3명이 사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지 못한 사람 중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LA 시간으로 오는 13일 오전 6시까지 국세청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로 디렉트 디파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체크로 받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재소자가 일주일 사이에 60%가 증가했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가운데 35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재소자의 40%에 해당하는 4,590명이 격리 조치됐다고 비아누에바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재소자 가운데 117명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여름 학기가 6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름 학기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통합교육부는 여름 학기 수업에 애니메이션과 환경과학, 음악, 우주탐사, 스포츠과학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트위터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학교 문을 여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지만 학생과 교사들이 언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LA 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택 대피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극심한 재정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 반려동물 부양을 지속할 수 없어 도시의 동물보호소 혹은 거리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LA 국제공항 이용객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 혹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앞서 메트로와 버스에서는 권장사항이었지만 교통 시스템의 근로자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마더스데이였던 지난 주말 행정명령 완화로 남가주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 완화 조처에도 전면적인 경제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2달여 만에 행정명령 완화로 지난 주말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지만 이번 마더스데이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다운타운의 꽃 도매시장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모두 마스크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 우려 섞인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초래할 수 있는 모임을 피하라고 경고함에 따라 대규모 행사는 사라지고 대신 이번 마더스데이에는 온라인에서 개최된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미상 수상자인 그룹 마리아치 디바스가 공연하는 가상의 마더스데이 세레나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고 성당 등에서도 마더스데이를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열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라구나 비치에서는 해변은 출입이 금지되었지만 해변가를 따라 줄지어 있는 아트 갤러리들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주말 동안 오픈한 데이나 포인트에는 주민들이 모여들어 일광욕과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한 주민들이 많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주정부가 지난주 하이킹 트레일과 공원, 골프장 그리고 해변을 개방했지만 정부의 전면적인 경제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헌팅턴 비치 피어 주변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캘리포니아주 내 전면적인 경제 재개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 대부분은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 행콕팍의 에릭 가세티 LA 시장 관저 앞에도 100명의 시위대가 모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발동한 행정명령을 규탄하고 조속한 경제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시위대는 성조기를 흔들며 셧다운 중단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벤나이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매장 직원을 폭행한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20분경 손님 2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벤나이스의 5700 세플베다 블루버드에 위치한 한 상점에 들어가려다 매장 직원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없이는 매장 안 입장은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손님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자 직원은 이들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려 했고 이때 용의자가 매장 직원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직원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 소방구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명 용의자는 체포됐으며 보석금은 $50,000로 책정됐습니다. 한미연합회를 비롯한 11개의 남가주 한인 단체 대표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나고 있는 아시안을 향한 증오 현상 사례, 증오 범죄,
그리고 편견에 대해 미주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에게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한미연합회, YMCA, 아태 여성보호센터, 페이스, 이웃케어 클리닉, LA 한인회, 한인가정상담소, 한인타운 노동연대, 한미박물관, 민족학교, 그리고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의 총 11개 단체입니다. 이들 단체는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증오 현상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소리내어 강력히 맞서고 계속해 피해 사례를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네시스 USA는 집에서도 제네시스 신차를 알아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서비스인 제네시스 컨시어지 앳 홈 쇼핑 서비스를 론칭합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화이트 글로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네시스 차량 구매 과정 내내 제네시스 퍼스널 쇼핑 어시스턴트가 쇼핑 가이드 역할을 하며 브랜드 모델과 패키지 안내부터 테스트 드라이브 그리고 차량 배송까지 도와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차를 가져와 안전하게 테스트 드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구입을 원하는 고객은 집까지 차량을 전달해줍니다. 새롭게 런칭한 서비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genesis.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대학 상당수가 올 가을 학기 온라인과 캠퍼스 수업을 병행하고 기숙사를 일부 학생들에게만 개방한다는 계획이라 대학 입학을 앞둔 고교 졸업반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새 학년도를 건너뛰기 위해 갭 이어를 고려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갭 이어를 계획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프롬과 졸업식, 대학 캠퍼스 비짓 등 신나는 추억거리를 송두리째 반환한 고교 졸업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도 혼란스러운 새 학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대학들은 가을 학기 시작 시점을 조금 늦추더라도 일단 올 가을 학기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학생들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상당수의 대학들이 올 가을 학기에는 온라인과 캠퍼스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숙사 입소를 일부 학생들에게만 허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캠퍼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필수 과목들에 한해서 캠퍼스 수업을 진행하고 기타 교양 과목들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숙사의 밀도를 낮추고 기숙사 일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의 격리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로 부르고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어느 기준으로 학생들을 분리할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추이를 봐서 6월 말이나 7월경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학교마다 방침이 다르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들만 기숙사로 부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에게는 동급생끼리 모여 진정한 대학 생활의 경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할 경우 많은 학생들이 갭이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타주의 사립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기숙사 배정을 받지 못하면 캠퍼스 수업을 듣기가 난감한 데다 비싼 사립대학 등록금을 내고 온라인 수업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갭이어를 갖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닥터양 에듀 컨설팅의 양민 박사입니다. 갭이어를 한다고 할 때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유럽에 가서 유럽 웨스턴 히스토리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다든지 아니면은 모든 거 다 잊고 좀 간단한 직업을 한번 가져보겠다든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학교가 정상적으로 그 서비스를 줄지 말지에 고민을 하면서 갭이어를 고민을 할 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지가 불분명한 그런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숙고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세로 봄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며 집안에서 외출도 못한 채 답답하게 보낸 학생들로서는 새학기마저 학교를 떠나 혼자 보내는 것은 사실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대학의 지침에 맞춰 일단 새학기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의 잠정 주택 판매 건수가 하락했습니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4월 LA의 잠정 주택 판매 건수는 7,275채로 전달과 비교해 25채가 25%가 감소했습니다. 시장에 나온 매물은 12,062채로 전달보다 3.5%가 늘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3.4% 감소했습니다. 매매까지 평균 6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퀘어피트당 평균 가격은 $536로 전달보다 1.7% 하락했습니다. 잠정 주택 판매 건수는 줄었지만 모기지 이자율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 요소로 평가됐습니다. 4월에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최저 3.31%로 전달과 비교해 0.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조정부가 행정명령 완화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패창가 카지노 리조트가 6월 1일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리조트는 현재 어떤 식으로 다시 운영 재개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지만 제한적인 운영을 할 전망이라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아직 엔터테인먼트 산업 혹은 레스토랑 내 서비스에 대한 완화 조치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6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를 발표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니어들을 위해 오렌지 카운티 북부 한인회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한인 양로병원에 준비한 선물 상자 1,500개를 전달했습니다. 퍼시픽시티뱅크가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고자 제3회 우수학생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그 외 타운 소식 안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북부 한인회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플러튼과 부에나팍, 라미라다, 라하브라, 브레아 등지의 한인 양로병원에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 상자 1,500개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된 이번 선물은 오렌지 카운티 북부 지역에 위치한 행복 양로센터와 사랑 양로센터, 부에나팍 양로병원, 그리고 두 군데 한인 내과병원에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사흘에 걸쳐 전달됐습니다. 선물 상자에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비타민과 진생꿀 등 건강식품, 과자들이 담겼습니다. 이번 마더스데이 선물은 오렌지 카운티 북부 한인회장을 맡고 있는 뉴스타 부동산 플러튼 지사의 캐롤리 에이전트가 북부 한인회 기금과 뉴스타 부동산 고객들로부터 협찬받은 기금을 모아 마련됐습니다. 캐롤리 오렌지 카운티 북부 한인회장입니다. 제 이런 센터나 양로원 이런 데서 음식을 딜리버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딜리버리 하면서 제가 거기다가 작은아마 그래도 이렇게 선물을 좀 사서 거기다 보내드리고 약간 작은 그런 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이런 어버이날을 이제 계기로 보내드렸습니다. 퍼시픽시티뱅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제3회 우수학생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올해에는 총 16명을 선정해 각각 $2,500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2020년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자와 현재 대학교 1학년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학생들은 장기적인 학문과 직업 목표 달성을 위해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한 후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준비해 오는 6월 26일 오후 5시까지 웹사이트 pcbss@paccitybank.com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퍼시픽시티뱅크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수상자는 오는 7월 13일까지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 시상식은 오는 7월 22일 퍼시픽시티뱅크 본사에서 열립니다. 장학금 신청에 대한 문의는 전화 213-210-2000번 혹은 www.paccitybank.com을 방문하면 됩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오는 목요일인 14일 오후 2시 이마트가 만든 PK 가정간편식 1,200개를 노인들에게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혜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올림픽과 노만디의 노인센터 1층 정문 앞에서 선착순 200명에게 각각 이마트 PK 6종백을 전달합니다. 김수환 이마트 미주 법인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노인이라며 이마트가 만든 PK 가정 간편식은 조리도 간단해 노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편리하게 먹기 좋은 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갑재 LA 한인축제재단 회장이 오는 12일 LA시 10지군의 홈리스 쉘터 2곳을 방문해 방역 마스크 5,000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전달식이 열리는 홈리스 쉘터는 LA 한인타운 내 라파옙 팍 홈리스 임시 쉘터와 링그루드의 홈리스 지원센터입니다. 조갑재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홈리스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마스크를 전달하게 됐다며 한인사회가 홈리스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린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한 가운데 사람들의 이동성 증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8월 4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13만 7,184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악시오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연구소가 지난달 말에 내놓은 전망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4일 업데이트해놓은 지 전망치보다 훨씬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크리스토퍼 머리 연구소장은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연구팀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최근 여러 주에서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면서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일부 주에서는 최근 열흘 사이에 이동성이 20%포인트 상승했다며 이는 곧 사람과 더 많은 접촉, 더 많은 전염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의무를 완화한 곳들에서 이동성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이 같은 주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 완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로 인해 이동성 증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가 전망치를 자주 수정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백악관이 사용하는 예측치 중 하나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는 브리핑에서 워싱턴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의 자료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절반 이상의 주들이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거나 해제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워싱턴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 이외에 다른 보건기관 전문가들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일하러 가는 게 두렵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중을 드는 파견 군인에 이어 펜스 부통령 대변인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백악관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대통령과 접촉하는 고위직들은 매일 검사를 받도록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바깥문을 닫고 근무 인원도 줄였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최대한 원격 근무를 하고 떨어져서 일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I can just tell you that we've taken every single precaution to protect the president. The same guidelines that our experts have put in place. We clean the facility. We social distance. 하지만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일관된 대응책이 부족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 코로나19 TF 회의에 참석했던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 등 보건당국 책임자 3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확진자에게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장인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TF의 다른 구성원이 자가격리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또 백악관 지침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외부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is there a reason why people just aren't wearing masks at the White House? Well, they are. People that are serving me are. We have not seen anyone wear a mask around you, sir, in the last 2 weeks. 이러다 보니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는 출근하는 게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햇싯 백악관 경제 선임 보좌관은 CBS 방송에 출연해 일하러 가는 게 무섭다. 백악관보다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 쪽으로 초점을 옮겨감에 따라 파우치 소장 등 보건 전문가들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보기 어려웠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켈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등 회견에 참석한 당국자들이 죄다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백악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도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견장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서는 마스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도 대부분 마스크를 챙겨 쓰고 나온 마당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자화자찬하면서 시민들과 우리의 공격적 전략의 용기 덕분에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이 미국 내 코로나19가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가 보다시피 로즈간에 있는 모든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 이전에는 왜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당국자들이 내게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고 서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발 코로나19 비상 상황과 관련해 어디서부터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적이라면서 파장을 차단하려 애썼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 숨진 것으로 보고된 환자가 오늘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잔스 호킨스 대학이 집계하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경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약 8만 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날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사망자 약 28만 5천 명의 28%를 차지합니다. 미국 안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주에서는 약 2만 7천 명이 숨졌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134만 명을 넘어서 각국 중 가장 많고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는 약 416만 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뉴욕시의 사망자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CDC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뉴욕시에서는 사망 원인을 불문하고 총 3만 2,107명이 사망했고 이는 과거 사망 추이 등에 기초한 기대 사망 규모보다 2만 4,172명이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가 통상 기대되는 규모보다 많은 경우는 초과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뉴욕시에서는 2만 4,172명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뉴욕시의 코로나19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18,879명입니다. 이 중 13,83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이고 5,048명은 중상 등을 기초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로 공식 분류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뉴욕주가 이번 주말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 제한적 경제 정상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로 자택 대기 명령이 끝나는 주를 포함해 다음 주부터는 미국 대부분 주가 부분적 경제 정상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감염자가 35만 명, 사망자가 3만 명가량에 이르는 미국 내 최대 확산지 뉴욕주. 최근 신규 입원자 수가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루 신규 사망자 수도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에 특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부분적 경제 정상화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Some regions are ready to go today. They just need to get some logistical pieces in order by the end of the week. 뉴욕주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자택 대기령과 비필수 사업장 재택근무 조치가 한 차례 연장된 뒤 오는 15일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제한적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They didn't have controls in place, and they reopened, and then they had to slow down or they had to stop. We don't want to do that. We want to monitor our reopening so if there's any change, we can immediately calibrate it. 뉴욕주처럼 오는 15일 전후로 이른바 봉쇄령이 종료되는 주들은 6군데에 이루고 있습니다. 또 봉쇄령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 연장됐어도 부분적인 완화에 들어가는 주들도 있어 다음 주부터는 거의 미국 전역이 경제활동 재가동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 전체적으로는 감염자와 사망자 증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던 한국에서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며 정상화의 속도를 내던 시점과 맞물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며 약 한 달 만에 최대 감염자가 발생한 데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사례는 일당 복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려주는 것이라면서
외신들에 따르면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 연설 발언을 인용한 뒤 정상화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확산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전염병 억제에서 아시아의 성공적인 국가인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발병 증가는 감염병의 2차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대규모 검사와 추적에 의존해 봉쇄와 같은 엄격한 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서도 이번 발병 와중에 교육부가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한국군의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하루 사이 4명이 늘어나며 모두 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태원 일대를 다녀왔다고 자진 신고한 장병들만 50명에 육박하면서 군내 감염 확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감염자 3명이 또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A 하사와 함께 밀접 접촉했던 이들입니다. 앞서 확진된 병사와 부사관을 포함하면 A 하사로 인한 감염자가 5명이 된 겁니다. 용인에서도 육군 중위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육군 대위와 같은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클럽 관련 국내 감염자는 8명이 됐습니다. 특히 사이버사에서 확진 환자가 속출하자 군 당국은 사이버사 근무자 전원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장병이 4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32명은 입대 전에 다녀온 훈련병이었고 13명은 간부, 4명은 병사였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 역시 격리 조치한 뒤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태원 방문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되는 장병들은 엄벌할 방침입니다. 미신고하고 나중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가중처벌 등 엄중하게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최근 재개한 병사들 휴가와 외출을 다시 통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사이버사와 용인 육군부대 등 확진 환자가 나온 부대는 상황을 안정시킬 때까지 장병 출타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 국회가 곧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의 입법 촉구 하루 만에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6시간 넘는 줄다리기 심사 끝에 고용안전망 관련 2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은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구직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는 고용정책심의위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2개 법안은 환노위 전체 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입니다. 현재로선 여야가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한데 본회의 문턱을 못 넘으면 이들 법안은 그대로 폐기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에브리데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난 2일 0시에서 4시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 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나 통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표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인데 그런데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과 다른 특이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냄새와 맛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대구의사회 소속 의료진 150여 명이 지난 3월 코로나19 환자 3,191명에게 매일 인터뷰를 통해 증상을 파악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15.3%, 무려 488명의 환자가 후각과 미각 소실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환자 7명 중 1명은 갑자기 냄새와 맛을 잘 못 느끼는 증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 그룹에서는 15.7%, 367명에서 후각, 미각 소실이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경향이 여성과 젊은 환자에게서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후각과 미각 소실이 회복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7일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후각, 미각 상실은 코로나19 조기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후각, 미각 소실 징후가 있다면 빠른 진단과 격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후각 상실을 일으키는 이유가 상기도에 감염이 되면 후각 상피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각신경에 직접 감염돼 일종의 마비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각 상실 역시 바이러스가 구강점막 상피세포에 침투해 미각 소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후각, 미각 상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는 여러 국가에서 제기됐습니다. 영국 이비인후과 의사회는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종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갑자기 후각이 마비된 사람들은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본대학의 바이러스 학자도 경증 확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100여 명 중 3분의 2 정도가 며칠 동안 후각과 미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 역시 후각, 미각 악화나 상실이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우려에도 주요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09.33포인트, 0.45% 하락한 24,221.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9포인트, 0.01% 상승한 2,930.1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1.02포인트, 0.78% 오른 9,192.3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각국 경제재개 움직임과 봉쇄 완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독일은 요양원 등에서 환자가 다시 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소식도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수는 장 초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항공사와 소매업체, 카지노 기업 등 최근 경제재개 기대를 반영해 올랐던 업종의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지수는 하지만 장중 차츰 낙폭을 줄이며 반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7% 올랐습니다. 건강관리 부문도 1.67% 상승했습니다. 금융주는 1.94%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4% 하락한 24.1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2.65% 내린 30.15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6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원유 수요가 온전히 되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9% 하락한 1,69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과 관련해 미국이 초창기 저금리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린 만큼 별다른 이자 부담 없이 대규모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기준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편안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10년에서 30년 초창기물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10년, 20년, 30년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장기에 걸쳐 빌리고 있다면서 우리가 조달한 3조 달러는 매우 긴 만기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0년물 수요가 가장 강하다고도 부연했습니다. 현재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0.7%, 30년물 국채금리는 1.4% 수준입니다.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주정부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문제들을 구제하지는 않는다면서 주정부들은 필요한 자금을 매우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고 무누신 장관은 말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5월 11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고 곳에 따라 10에서 2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일 더 내려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오늘과 낮 기온 비슷합니다. 목요일부터 맑은 날씨와 함께 주말까지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73도, 밤 최저 5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55도, 해안 지역 68도,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8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5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70도, 습도 55%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